됐어. 자, 단원명, 집합과 명제 이렇게 봤는데 이 집합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고1이잖아. 고1 집합 하면은 요즘에 집합시키는 사람 없지? 학교에서 선배들이 막 집합하라고 하는 거 없지? 선생님 때는 있었는데 대학교 때는 있었고 선생님 다음 세대 때부터 뭔가 없어지는 분위기가 됐어. 그렇게 막 이슈가 되면서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쨌든 그 집합이 그 집합 맞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집합이 진짜 그 집합이야. 그래서 그 집합이라는 걸 수학적으로 정의한 거는 뭐냐? 이제 집합의 정의는 그래. 그냥 느낌만 설명하면 돼. 정의를 외울 필요는 없어. 집합이라는 거는 참과 거짓 알잖아, 여러분. 뭐가 사실이면 참이고 뭐가 거짓 아니면은 거짓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70kg 이상의 몸무게를 지닌 사람들. 그러면 70kg 이상의 몸무게를 지닌 사람들을 모아볼 수 있겠지. 객관적으로 그냥 70kg 이상이면 모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런 거는 여기 들어갈 사람 모르지? 본인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남이 판단해 줄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지표도 없잖아. 누구한테는 잘생겼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 못생겼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차은우가 못생겼을 수도 있고 아닌가? 어쨌든 잘생긴 사람의 그 참 거짓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잘생긴 사람의 카테고리는 집합이 될 수 없으나 70kg 이상의 170cm 이상 175cm 이상의 사람들의 모임, 그 집합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는 객관적인 지표로 판단해 줄 수가 있지. 아니면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사의 약수 뭐 있니 얘들아? 1, 2, 4 그래? 1, 2, 4 판단할 수 있잖아. 사의 약수라는 건 1, 2, 4가 있다 라고 판단해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모아볼 수 있는 거 객관적인 지표로 정확하게 모아볼 수 있는 거를 집합이라고 불러. 대충 느낌만 알면 돼. 알겠지? 잘생긴 사람 말고 또 뭐 있을까? 키가 작은 사람. 키가 작은 게 몇 센치인지 알아? 누가 정해놨니? 아니지. 누구한테는 170cm가 큰 거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170cm가 작은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건 객관적인 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집합으로 치지 않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집합이라는 건 대충 이런 느낌이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할 거는 정의가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나고 우리가 이제 집합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사의 양의 약수 해서 1, 2, 3 모아봤잖아. 그래서 항상 집합이라는 거는 대문자로 표시를 해. 이거는 그냥 약속이야.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 약속이야. 대문자로 표시를 이렇게 A, B, C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중괄호를 적어. 여러분 중괄호 잘 적니? 아니야? 지금부터 연습하면 돼. 중괄호로 적어. 항상. 대괄호도 아니고 소괄호도 절대 아니고 절대 그렇게 적으면 안 돼. 중괄호로 약속을 했어. 무조건 중괄호로 적은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사의 양의 약수들을 적어라. 사의 양의 약수에 대한 집합해 라고 한다면 차렷 하고 1, 2, 4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1, 2, 4라고 적어도 그냥 이 A라는 집합이고 얘를 갖다가 2, 1, 4라고 적는다고 해서 이게 결과가 달라지진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리고 이 하나하나 있지. 1, 2, 4 오늘 배우는 것 용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친구들. 원소라고 불러. 알겠지? 여기에서 하나하나씩 적힌 이러한 숫자들 또는 대상들을 원소, 집합의 원소 이렇게 불러. 알겠지? 원소. 우리 과학 시간에 막 원소, 원자 이런 거 배우잖아. 그치? 이런 거야. 그래서 엘리멘트라고 불러. 영어로 하면. 자, 이거를 왜 알려주냐면 여기서 이제 엘리멘트에서 앞글자 2를 따가지고 이제 원소를 1이 A의 원소입니다. 1이 A 집합의 원소입니다를 우리가 기호로 표시를 해.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1이 A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표시할 거야. 자, 여기에서 이 삼지창 모양 있지? 이 삼지창 모양이 바로 요 2야. 2를 좀 둥글게 만든 거야. 선생님 못 적은 거 아니야? 실제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 둥글게. 근데 사실은 요 각진 2를 말하는 거야. 엘리멘트. 원소의 앞글자 2를 따서 이렇게 삼지창 모양. 삼지창 모양으로 여러분은 기억하는 게 더 편할 거다. 자, 그래서 집합, 입 벌리고 있는 쪽이 집합 쪽이어야 돼. 얘가 집합.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원소 요렇게 짜여져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다른 거 뭐 있어? 4도 마찬가지로 A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5는 어때? 5는 A의 원소니? 아니지,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서 여러분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라고 쓸 때 어떻게 써? 찍겠지. 이렇게 찍 그으면은 원소가 아니다 이런 뜻이야. 너무 쉽지? 그러니까 쉬운데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배우면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이제. 이따가 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원소를 나타내는 방법이고 우리가 방금 전에 1, 2, 4라고 4의 양의약수를 이렇게 나열해서 썼지. 1, 2, 4 이렇게 쓰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원소를 나열한다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한다 해서 원소 나열법 이렇게 불러. 알겠니? 요거 여러분 강의 또 다시 들어보면서 이렇게 정리해야 돼 용어를. 내 말로 하는 거를. 자, 그래서 원소 나열법 요게 첫 번째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중 첫 번째 방법. 자, 총 몇 개이냐면 세 가지가 있어. 이제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이거 하나 배운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은 1, 2, 4를 내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없는 거야. 답은 없으나 방금 전에 선생님이 말했듯이 1, 2, 4 왜 적었어? 4의 약수 적었잖아. 이게 4의 약수 적은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그 조건이 4의 약수일 때 이 1, 2, 4라고 해서 적었지.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렇게 집합 형태로 만들어주면 x, 자 봐봐. 여기가 중요해. 막대기. 그리고 절대값 쓸 때 이 막대기 씌우지. 여기에다가 그 바를 씌우는 거야. 이거 바. 실제로 읽는 게 바야. 막대기 바. 자, 이렇게 읽고 나서 자, 요 안쪽에다가 이제 이 x에 대한 설명을 적으면 돼. 설명. 어떤 설명? 답이 없다고. 4의 양의약수라고 그랬잖아. 4의 양의약수인데 뭐 얘를 표현하는 뭐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 얘로 하면 좀 그렇긴 하다. 다른 걸로 예시만 들고 다시 돌아올게. 1, 2, 3, 4. 이런 집합이 있어.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이렇게 나열했지. 근데 얘는 사실 4 이하의 자연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4 이하의 자연수도 되고 또 5 미만의 자연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야. 어떤 조건을 내가 설명을 하는데 이 x에 대한 조건을 설명하는데 원소의 조건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끌리는 대로 쓰면 돼 그냥. 그래서 설명을 적어주면 여기에서 1, 2, 4가 뭐야? 머릿속에서 생각을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가지고 x는 4의 약수 딱 이렇게 적으면 뭐야? x는 4의 약수. 그럼 내 머릿속에서 1, 2, 4가 떠올라. 그래서 그 1, 2, 4를 x로 생각하면 이 x를 왼쪽에 있는 이 기호가 바로 얘를 집합의 원소로 해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질문. 여기가 이제 x제곱이면 어떻게 될까? x제곱 바. x는 4의 원래는 양의 약수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줄여서 약수. 약수라 하면은 그냥 암묵적으로 양의 약수지 뭐. 양수인 거지 뭐. 그지?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가 x제곱이면 이제 내가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머릿속에 생각해봐. 뭐라고 나타내야 돼? 일단 x는 4의 약수라고 했어. 그러면 x는 4의 약수. 4의 약수 뭐? 1, 2, 4 이렇게 떠올리지. 그 다음에 내가 원소로 적어야 되는 형태는 누구야?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을 해주면 뭘 적어야 돼? 1, 4, 16. 네? 이해됐어? 약속이야, 약속. 요렇게 적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조건 제시법. 제시. 가수 제시. 그렇게 외워. 알겠지? 조건을 제시한다. 조건을 제시해서 여기에다가 x 다 적고 여기에다가는 x에 대한 설명을 적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연습해 보시면 돼. 알겠지? 여러 가지 집합을 가지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야. 첫 번째 뭐? 원소 나열법. 그다음 두 번째 뭐? 조건 제시법.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림.
그림 싫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나을 거야. 자, 이 이름이 일단 벤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이 이제 그림이란 뜻이거든. 다이어그램. 그림이란 뜻인데 그냥 그림이 아니라 벤. 이 벤이 뭐냐면 그냥 사람 이름이야. 150년 전인가? 영국 수학자 이름이야.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다이어그램 그림이라고 해서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꾸 학생들이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부르는데 벤 띄고 다이어그램이야. 알겠지? 이거 지켜줘. 벤 띄고 다이어그램이라고 이거는.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 이런 느낌이야. A가 이렇게 A의 원소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 주머니에다가 A의 원소들을 모아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모아놔. 진짜 이렇게 그냥 그리면 돼요, 여러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B라는 집합이 또 여기 5 이렇게 된다면 내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A는 집합으로 썼을 때 원소는 알 거 1, 2, 3, 4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제 B는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 그렇지. 2, 4, 5 그냥 느껴지잖아. 그치? 여기 지금 B 안에 뭐가 들어있어? 2, 4, 5 들어있잖아. 그리고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는 원소가 누구? 2, 4 이렇게 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그래서 집합 2개 이상이 있을 때 그 관계, 뭐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수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벤 다이어그램이야, 여러분.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집합의 연산, 뒷단원, 중단원, 뒷단원에 가면은 벤 다이어그램만 써서 문제를 풀 수는 없는 문제가 마구마구 나와. 알겠지? 처음에는 이게 엄청 좋아 보일지 몰라도 좀 어려운 문제 들어가면은 이거 너무 만능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거의 다 배웠거든? 집합 뜻. 자, 이제 마지막 집합에 어떤 종류가 있어. 분류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너무 쉬워. 이름으로 그냥 뉘앙스가 느껴져. 아니 책 보지 마. 아니 그냥 느껴지잖아. 이게 뭐야? 너무 쉽잖아. 그냥 개념 안 봐도 사실은 맞출 수 있는데 얘만 빼고 이제 마지막만 빼고.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유한집합. 유한하다 뜻 알지? 유한소수 무한소수 할 때 그 유한 끝이 있다. 그러니까 뭐가 끝이 있어? 집합 안에 있는 누가? 원소가 끝이 있다. 이런 거 아까 전에 다뤘던 1, 2, 3, 4 뭐 하나 더 추가할까? 5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잖아. 이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무한집합은 얘들아 이런 거야. 당연히 원소의 개수가 무한한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하겠지. 이런 거야. X바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적어볼까? 그런 느낌으로. 자, 0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다. 근데 X는 실수다.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3학년 때 배웠지? 중학교 3학년 제곱분과 실수에서 내가 수직선 위에서 어느 지점과 어느 지점을 잡고 이 사이에 있는 실수를 세면은 그 실수는 어떻다? 무수히 많다. 그치? 0과 5 사이로 설정을 하든 0과 4 사이로, 0과 3 사이로, 0과 2 사이로, 0과 1 사이로 어디를 설정하든지 간에 어떤 범위 안에 들어있는 실수는 개수가 어때? 무수히 많지?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거야. 2차 부등식을 풀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기억하지? 사이다. 사이다 써가지고 이 뒤에서 이렇게 나와. 이렇게 여러분이 해를 구하지? 이렇게 해를 구해가지고 이거를 집합으로 쓰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해집합이라고 불러. 해집합. 이름은 그냥 넘어가. 여러분. 해집합이라고 부를 거야. 해를 나타내는 집합이라고. 그래서 이거 지금 뭐라고? 무한집합이라고. 무한집합. 알겠지? 그냥 한번 느끼고 가면 돼 이거. 됐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집합인데 느껴지니? 안 느껴지지? 당연히 설명 안 하면 이건 모를 거야. 공집합에서 이 공자가 뭐냐 하면은 노는 공이 아니라 숫자 공도 아니라 한자로 하면 이거 알아? 길공자? 모르니? 한자 안 배우나 그죠? 길공자야, 길공자. 공기 할 때 공자. 그러니까 비어 있어. 뭐가? 집합이.
집이 비어 있는 거야. 집합이 비어 있어. 이 중괄호 안쪽에 뭐라도 적혀야 되는데 원소가 뭔가 적혀야 되는데 안쪽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원래 세간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지. 그냥 중괄호만 있고 이 안쪽에 뭐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공집합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쓰면 너무 멋없잖아. 맞지? 일단 이렇게 써버리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기호로 쓰기로 약속했어. 이 기호를 써, 이제는. 옛날에는 교육과정이 이렇게 쓰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빠졌어. 이렇게 안 써. 이렇게 쓰지 않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기호를 배운다. 이거 외워야 돼. 그냥 동그라미 쓰고 짝대기 그은 거야. 사선으로 보여야 돼. 사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공집합이라고 부르는데 굳이 이 문자를 말하자면 파이야, 파이. 뭔가 이상하지 않니? 여러분이 아는 파이는 뭐야? 이거지. 네? 맞지? 근데 그리스어에서 이거야. 중요치 않아. 그냥 잡담이야 이거는. 얘는 TI야. 그런데 발음은 파이야. 알겠지? 그리고 얘는 THI야. 얘도 파이야. 불러줄 때는. 그래서 얘하고 얘는 엄연히 다른 그리스어예요. 알겠지? 어찌됐든 이 기호를 써가지고 우리는 공집합, 비어있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가 줄여서 공집합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 진짜 중요해 얘는. 얘는 진짜 중요해. 알겠니? 요걸 이제 다 배웠으니까. 자, 한번 문제를 들어가 보자. 오늘 하는 내용은 초반부는 굉장히 쉬울 거야. 자, 재밌어. 여기 봐봐. 6보다 작은 자연수 집합 뭡니까? 초등학생도 알겠다. 적어봐. 적어. 352번 연습 문제. 6보다 작은 자연수 누구? 1, 2, 3, 4, 5, 6. 1, 2, 3, 4, 5까지 작은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1, 2, 3, 4, 5. 이걸 무슨 방법이라고 했지? 알기만 하면 돼. 알기만 여러분. 원소 나열법 들어봤다. 어디서 들어봤다 놔도 정도만 알면 돼. 알겠니?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 알겠니? 자, 그래서 다음은 한 자리 자연수 중 홀수의 집합이래. 뭐 있니? 한 자리여야 해. 1, 3, 5, 7, 9. 진짜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알 것 같아. 근데 다만 이제 이거를 집합의 형태로 원소 나열법으로 적는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야. 너무 쉬워.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도 나타내보고 그 다음 뭐 조건 제시법으로도 나타내보고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여러분이 나타내보시오 라는 문제. 할 수 있겠지? 할만하지? 12 이하의 3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 할 때 그럼 먼저 뭐부터? 원소 나열법 바로 나타내보자고. 자, A는 뭐라고 쓰면 좋습니까? 12 이하, 12보다 작거나 같은 3의 양의 배수 누구? 3, 6, 9, 12 다 할 수 있지? 진짜 야, 이거 할 때 잘해. 할 때 잘하시고 네. 뒤쪽에 이제 다음 시간에 집합이 연산 들어가면 그때부터 진짜 제대로 빡 집중해서 하면 돼. 알겠지? 지금 자, 조건 제시법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뭐야? 이게 조건 아니니? 이 A의 조건 아니니 이거? 이걸 그냥 적으면 되지 않을까? 그지? 자,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조건 제시법은 뭐로부터 시작한다? 중괄호 쓰시고 X 바 맞지? X 바를 쓰고 저기 있는 거 그냥 적어. 12 이하의 3의 양의 배수. 그치? 양에 안 적으면 틀리나요? 틀려. 원래는 틀려. 선생님 아까 전에 양의 약수 말고 그냥 약수라고 적었잖아. 근데 사실은 4의 양의 그냥 4의 약수라고 하면 사실 이거야. 이제 여러분 고등학생이잖아. 정확하게 하자면 이거야. 초등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했지. 근데 4의 그냥 약수라고 하면은 1, 2, 4도 포함이 되지만 누구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도 포함이 돼. 조심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엄연히 따지자면 틀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양의 배수, 양의 약수. 벤 다이어그램 할 수 있지? 이미 다 그렸지 여러분? A 쓰시고 그림 동그라미 그리신 다음에 네모도 괜찮아. 네모로 하시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3, 6, 9, 12 순서 상관없어. 위치 상관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있기만 하면 돼. 끝. 자, 너무 자유로워. 여기는 집합.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한번 보자.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아까 전에 다 배웠던 거잖아. 그지? 여기 중에서 지금 유한집합, 원소가 유한한 거 한번 찾아봐라. 뭐야? 구의 양의 약수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적어놨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이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나타내보는 거야. 자, 그러면 구의 양의 약수 뭐야? 1, 3, 9잖아.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10의 양의 배수야. 뭐지? 10 배수라 그랬어. 20, 30, 40 어디까지 구할 거야? 모르잖아.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점점점 적고 바로 닫아. 포기. 더 이상은 못 구하겠어. 여기서 끝. 그러면 얘는 무슨 집합인 거야? 무한집합인 거지. 다 알아듣지? 자, 그 다음에 저 첫 번째 기억은 뭐였던 거야? 유한집합이었던 거지. 유한만 쓸게. 자, 그 다음에 x가 7보다 큰 짝수. 그냥 느낌적으로 봐봐. 원소 나열법으로 굳이 적지 않아도 무슨 집합? 무한집합이라는 거 딱 느껴지잖아. 7보다 큰 짝수래. 무수히 많이 나오겠지. 계속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럼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을까? 없겠지? 1이 제일 작은 자연수인데, 그치? 그래서 자연수는 양의 약수를 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러자? 공집합이라 쓰면 돼. 그냥 얘가 공집합인 거야. 얘 자체가. 알겠지? 그래서 기읍번은 유한집합이고 쓰시고, 그 다음에 니은이랑 디귿번은 무한집합이군요. 그 다음에 리을번은 공집합입니다. 그리고 공집합도 유한집합에 들어가. 알겠지? 당연하잖아. 0도 유한이야. 원소의 개수 빵인 것도 유한이지. 당연히. 알겠지? 자, 넘어가서 이런 거 하는 거야. 금방 해요. 자, 예제 문제 보시면은 집합의 뜻. 아까 전에 막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키 큰 사람들의 모임, 키 작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 있었잖아. 시력이 막 좋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맛있는 과일의 모임 이것도 집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맛있는 게 뭔데? 난 과일을 참 싫어해. 과일은 다 맛없어. 그러면 없는 건가? 아니라는 거지. 판단할 수 없다. 자, 홀수인 자연수의 모임. 홀수인 자연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써줄 수 있잖아. 객관적인 지표로. 그제? 그래서 이런 거는 집합이 될 수 있고 5보다 작은 양의 정수의 모임 당연히 되는 거야. 당연히 되는 거지. 찾아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4의 양의 배수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의 모임 찾아줄 수 있잖아. 그지? 얘도 되는 거. 우리나라 광역시의 모임 될까 안 될까? 오, 똑똑해. 되지. 우리가 숫자만 집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숫자만 원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 70kg 이상인 사람의 모임을 했잖아. 170c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했잖아. 사람 이름은 숫자가 아니야. 당연히 그렇듯이 우리나라 광역시 정해져 있잖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정해져 있잖아. 그런 거 적으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광역시의 모임도 당연히 집합이 됩니다. 따뜻한 나라의 모임 돼야 돼. 어느 게 따뜻한 건데? 우리나라 참 따뜻해. 지금 너무 더워. 그지? 우리나라 들어가냐? 모르는 거야.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데도 있을 수 있고, 그지? 자, 그래서 답은 4개. 기디, 리미. 이렇게 적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과 원소 사이 관계. 이거 기호 아까 전에 삼지창 모양 기억나시지? 자, 그래서 이거 1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자, 일단 뭐부터 해봅니까? A라는 집합을 뭐부터 써봐야 돼?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써보셔야지. 소수 뭐야? 자, 중학교 1학년 소수 뭐야? 약수가 뭐와 뭐? 1과 누구? 미니 자신. 그래?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 누구? 2, 3, 5, 7 끝. 10 이하. 아니 10 이하가 아니라 10보다 작은. 맞지? 이렇게 2, 3, 5, 7밖에 없다. 원소 4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맞다고 해야 돼? 틀리다고 해야 돼? 0 없잖아. 0 없잖아. 0 없으니까 삼지창에 짝대기 그은 거.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0이 원소가 아니다라고 말한 거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2는 원소가 아니다 라고 말한 거니까 2는 원소 맞는데요. 자, 그래서 리은은 틀렸고 5가 원소입니다. 5 원소 맞지. 그래서 디귿 맞고 그 다음에 9는 A의 원소입니다 라고 표시했는데 9는 여기 없잖아. 따라서 X.
자, 해서 기역, 디귿 이렇게 답으로 선택하시고. 너무 쉽다. 초반할 만해. 집합의 표현, 아까 전에 배웠던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거는 원소나열법으로 적고, 무슨 말인지 알아? 원소나열법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는 조건제시법으로 바꿔 적으시오. 그런 문제야. 문제는 안 적었어, 일부러. 집합만 딱 표시했어. 알겠지? 이렇게 원소나열법이지 지금. 지금은 원소나열법이지만 이거를 뭘로 바꿔라? 조건제시법으로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 답 보지 마. 그건 해답, 다른 사람의 해답이야. 여러분의 해답을 적어야 돼. 자,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 답이 없어. 꼭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라는 그 형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알겠지? X파. 여기까지는 만국 공통으로 쓰는 거야. 조건제시법 시작하실 때 X파. 알겠지? X파. 자, 이렇게 쓰고 여기에다가 그 X에 관한, 그 원소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해놓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해서. 근데 여기 봐봐. 규칙성이 느껴지니? 5, 10, 15, 20.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뭐야? 내가 생각했을 땐 이거 같아. 100 이하의 5의 양의 뭐? 배수. 이거 같은데? 아니, 답은 없어. 이게 맞다는 뜻은 아니야. 이게 그냥 선생님의 답이야. 알겠지? 조건제시법은 여러분이 그냥 이 원소나열법의 뜻에 부합하는 걸로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돼. 그치? 그래서 답은 없어. 근데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답이 인정될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B. 얘도 이제 원소나열법인데 특징을 봐봐. 1, 2, 4, 8, 16.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봐. 공통점이 뭐야? 얘네들 숫자에 다 뭐야? 곱하기 여기 지금 1도 있네. 1이 있네. 누군가의 약수 같은데? 그치. 좋아. 16에 뭐? 양의 약수. 그치? 다 보면 안 돼. 알겠니? 생각해야 돼, 여러분. 생각. 여기에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규칙성을 파악하는 문제 라고 보시면 돼. 그 규칙성을 파악해서 나만의 답을 적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은 의미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지. 이거는 또 우리가 파악을 해서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라는 얘기야. 할 수 있지, 이거는.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는 게 원소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쉽지. 딱 봐도. 여기서 그냥 읽으면 되잖아. 20 이하의 홀수인 자연수 뭐 있어? 홀수 적으면 돼. 1, 3, 5. 근데 어디까지 적을 거야? 딱 4개만 눈치껏 적으시고 점점점 하신 다음에 어디야? 19. 여기까지 적으면 끝. 그치? 중간에 뭔가 너무 많다. 막 10개를 넘어간다. 그럴 땐 다 쓰지 말고 그냥 요 정도 4개 쓰시고 생략한 다음에 마지막 것만 딱 적어. 알겠지? 눈치껏.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15보다 크고 25보다 작은 짝수래 뭐 있어? 16, 18, 20, 22, 24까지 이렇게 적고 양쪽에 중괄호 적어주면 되지. 되니? 나 뭐 틀린 거 없지? 맞지? 분위기가 이상해서. 됐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진 답의 원소라고 합니다. 이것도 쉬워. 이렇게 문제를 네. 이제 A를 원소나열법으로 1, 2, 4 이렇게 적어놓고 B는 마이너스 1, 0, 1 자 이렇게 3개씩 원소가 들어있는 두 집합이 표현이 되어 있어. 파악돼?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다음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해서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잖아. 조건제시법이야. 뭐? X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원소로 적고 싶다는 뜻이야. 얘를 원소로 적고 싶은데 이 원소에 대한 설명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설명. 여기 설명란이야. 설명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떻게 설명이 돼 있나? 집합 A의 삼지창 모양 포함된다. 원소다 라는 말이지. 누가? A가 집합 A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B는 집합 B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 A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지. 특정할 수 없지. 그 다음에 이 B도 B의 집합인데 누군지 알아 몰라? 당연히 모르잖아. 미지수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의 A의 집합의 원소를 말하는 거야. 다시 A의 임의의 원소를 A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1, 2, 4가 바로 A 집합의 원소잖아. 요 중에서 아무거나 임의에는 여러분 의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아는 형태로 바꾸면 말로 바꾸면 아무거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잡은 원소가 A란 뜻이야. 알겠지? 아무거나 잡은 원소가 A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A는 뭐가 될 수 있다?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B는 뭐가 될 수 있다?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표를 그려보자. 항상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1, 2, 4 A의 원소들이지. 1, 2, 4 그 다음에 B의 원소들은 이쪽에다가 세로 칸에 써.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문제에서도 아마 표를 그려놨을 거야. 이렇게 푸시면 돼. 이렇게 푸시면 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푸냐. 여기에서 문제에서 원소로 적으라고 한 형태가 뭐야? A 집합의 임의의 원소 A와 기억하지? A 집합의 원소와 B 집합의 원소를 더하시오. 연결부 플러스 이렇게 해서 원소로 딱 적어주시오라고는 부탁이야. 자, 그러니까 는 쓰고 자 여기다가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쫙 적을 건데 거기에서 원소가 될 녀석들을 어떻게 계산해라? 여기에서 연결부 플러스로 계산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0 되지? 이렇게 계산하면 1 이렇게 계산하면 3 이렇게 계산하면 1 이렇게 계산하면 2 이렇게 계산하면 3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4는 5 이렇게 되잖아. 잠깐만 이상하네. 4 여기 됐지? 이상한 거 없지?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뭐야? A 플러스 B의 결과들이지. 이제 이 A 플러스 B의 결과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여기에다가 딱 적어주면 돼. 아까 전에 쌤이 뭐라고 했어? 원소 나열법으로 적을 때 순서가 상관이 있다 없다? 순서 그냥 내 맘대로 적으면 돼. 알겠지? 쉬워. 0, 1, 3 그냥 있는 대로 다 적어. 1, 3, 1, 2, 4인데 여러분 아까 전에 말은 못했지만 이렇게 중복되는 원소가 있을 때는 하나만 적어. 알겠지? 그래서 이 표를 적는 거야. 지금 중복돼서 안 적으려고. 그래서 1, 1 이렇게 두 번 나왔잖아. 1 아까 전에 적었지. 한 번만 적으면 돼. 그 다음으로 넘어가.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3도 중복되니까 2도 중복되니까 더 이상 적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0, 1, 2, 3, 4, 5 얘네들이 바로 집합 C의 원소 나열법으로 적은 형태가 된다. 알겠니? 느껴지니? 얘는 어떻게 하면 좋니? 바로 1, 2, 4 적고 슉슉 마이너스 1, 0, 1 적고 연결부 플러스 곱하기 되겠니? 해서 이거 계산해가지고 여기 적힌 숫자들을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또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 딱히 해볼 필요 없지?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가 결과 곱해서 적은 다음에 순서 상관없이 중복되는 거 딱 한 번만 여기에다가 원소 나열법으로 딱 적어주시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자, 그러면 좀만 쉬었다가 딱 다음 내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 자.